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강영천 박사님, 저는 12년째 펀다이빙을 즐기는 52세 여성입니다. 지난주에 급성 편도선염을 알았고요. 그리고 우연히 3일 전에 우측 겨드랑이에서 혹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고 4일 후에 보홀 투어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급한 상황이면 투어를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투어 다녀와서 진료를 받아도 될까요? 겨우 잡은 일정이라 아깝기도 하고 아마 이 문장이 저한테 문의 주신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홀 좋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 겨드랑이에 혹이 통증도 없고 조언을 부탁한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이버가 보내주신 질문이지만 사실은 건강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그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겨드랑이라고 하는 이 인체 구조물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잠깐 설명드리고요. 거기에 혹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고 혹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 그 다음 진단과 치료 뭐 이런 걸 합쳐서 말씀드리고 뭐 이분이 다이버니까요. 다이빙 해도 되느냐 하는 그에 대한 답변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겨드랑이는 저희들이 그 유식한 척 하는 말로 액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rmpit요. 팔 아래쪽에 움푹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의학적으로는 sub-axillary region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팔과 가슴 부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혈관, 많은 신경, 그 다음에 임파관이 많이 흐릅니다. 게다가 어깨 근육, 팔 근육, 심지어는 흉부에 있는 근육들도 이 겨드랑이 쪽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임파선이 부어오르는 그걸로 인한 어떤 종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혹은 제일 많은 것이 그 임파 종괴, 쉽게 말해서 임파선 염 혹은 임파선 비대증이 되겠습니다.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 있을 때도 뭐 같이 볼 수 있고요. 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도 임파선이 커집니다. 박테리아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자체에 오는 염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떤 기관에,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부분, 특히 이제 목이나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들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의미의 임파선염은 아니죠. 그러나 이게 2차적인 어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그런 혹이 되겠습니다. 감염 중에 바이러스는 특히 애들 때요, 홍역, 풍진, 아니면 수두, 대상포진을 앓는 경우에도 여기도 이게 임파선이 커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위 Human Immune Deficiency 바이러스, 이게 뭐죠? HIV 이런 거 생기면 또 역시 거기서 임파선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을 때도 이것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좀 신경 써야 될 게 종양이죠. 종양 중에서도 피부 밑에 생기는 어떤 낭종, 물혹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그 비지떡 같은 게 들어차는 점액낭종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임파선 쪽에 생기는 악성 종양들이 있습니다. 임파종, 림포마 이거 그 다음에 유방암이 있을 때 그쪽으로 전이가 갑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고 나서 이
겨드랑이 쪽에 이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과연 겨드랑이에 생기는 이 혹이 있을 때 증상이 뭐가 있나요? 사실은 염증은 통증을 유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종양의 경우는 특히 초기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커지고 나서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을 굳이 겨드랑이 혹에 대한 증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일으킨 어떤 1차적인 질환에 대한 증상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워낙 많은 질병에 대해서 워낙 많은 증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증상을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 통증이 없는 어떤 그런 혹, 종양,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게 촉진입니다. 이것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목, 그 다음에 겨드랑, 그 다음에 사타구니까지를 철저히 촉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목을 주로 다루는데 거기에 임파선이 부어오르면 겨드랑이와 사타구니까지를 다 촉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한 번씩 의료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임파종이라면 처음에 목에 나타나고 겨드랑이에 나타나고 사타구니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병이 퍼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를 촉진해야 됩니다. 뭐 혈액 검사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음파에도 혹은 CT를 찍으면 이것이 염증성인지 악성 종양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염증에 의한 것은 대부분이 한 2주 지나면 또 가라앉습니다. 이거는 뭐 턱 밑이나 목에도 마찬가지죠. 그래 좀 좋은데 이게 만약에 2주 이상 계속 가고 또 더 커지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이빙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참 이게 제가 이분에게 답변 드린 것은 그 병 만져진 게 3일 됐다 그러고 그 보홀에 5박 6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병원 가서 신청을 받으라고 했는데 운이 좋은 사람은 가서 뭐 다이빙 하다 보면 없어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악성 종양이라면 이게 참 갔다 오라고 말하기는 이 세상 의사 중에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빙 하고 나서 진단받고 해당되는 병이 있으면 치료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좀 무책임한 조언이긴 했습니다. 이번 잘 다녀와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지금 사실 이미 돌아왔을 때는 임파선이 많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뭐 제가 잡은 궤도가 이게 뭐 괜찮긴 했죠. 이게 의사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아주 다양한 이유의 혹이 생길 수 있고 이 중에서 꼭 신경 써야 될 것은 2주 이내에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면서 특히 통증이 없는 혹이라면 악성 종양의 가망성이 높다는 말씀으로 이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